해부학 구술 시험이 있었던 7월 16일 오후에 세탁기가 배송됐습니다. 배송 일자가 애매했으면 추가 비용을 내고 다른 날로 바꿨어야 했는데 다행히 일정이 딱딱 맞았네요. 냉장고를 혼자 포장 풀고 옮기고 설치했던 기억을 발판 삼아 이번에는 돈을 내고 설치를 맡겼습니다. 물론 자잘한 설정은 제가 해야 합니다. 빨래하러 갑시다. 빨래. 세탁기를 돌려놓고 시내에 갑니다. 스왑피트라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제 자전거가 가까운 지점에 도착했다고 해서 가지러 갑니다. 실습 출퇴근에 가지고 다닐 거예요. 자전거가 있으면 기동력이 3배 상승한다고요. 이 자전거를 황토마라고 부르겠습니다. 독일인 친구와 급작스러운 식사 약속이 잡혔습니다. 내일 정오에 저희 집에서요. 오늘 하고 내일이 휴일이라 이번 주는 쉬고 다음 휴일 때 만나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며칠 뒤에 함부르크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떠난다고 해서요. 특별히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밥이랑 채소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함부르크에서 한식당을 한번 가본 적 있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정말 별로였었다는 말까지 들으니 도전의식이 솟아오릅니다. 계란과 생선까지 안 먹는 락토 채식주의자인 친구인데다 장을 보기 전이라 재료도 얼마 없어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어차피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긴 하네요. 일단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7월 17일) 아침 일찍 빨래를 걷고 깻잎이 두 번째 집을 사러 오비로 갑니다. 저는 물건을 사러 가면 주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합니다. 오래 줄 서 있지 않아도 되고 계산 실수도 없고 짐 정리할 시간도 충분해서 여유롭거든요. 친구가 왔습니다. 밥 한 공기에 된장국, 김치, 가지 무침, 콩나물 무침, 조미김, 무말랭이 무침을 반찬으로 내놨어요. 후식으로는 채식주의자용 당근 케이크랑 미숫가루 한 잔을 만들어줬습니다. 전부 맛있다면서 잘 먹더라고요. 빈말은 절대 안 하는 아이라 안심했습니다.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와서는 분가한 깻잎들을 새로 마련된 주택에 입주시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이날은 오후 근무라 오전 내내 이불 속에서 숨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립니다. 나가보니 택배더라고요. 뭘 시킨 적이 없는데 하는 순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미스 변이 보내준 한국 과자들입니다. 결국 꿈에 그리던 첵스 초코랑 오레오 우즈 한 사발 말아먹고 출근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먹었던 것 같네요. 출근길에 먹고 싶어서 이것저것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기차를 타고 생각해보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줄기차게 말하는 실습이란 무엇일까요? 크랑켄플레게디엔스트, 우리말로 하면 간병 실습이 되겠습니다. 독일 의대는 총 3번 국가고시를 보는데 그중 첫 번째 국가고시를 4학기 직후에 봅니다. 학기만 채웠다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다른 요건들도 채워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90일간의 간병 실습입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간호사가 간병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간병 실습에서 실습생이 하는 일은 이 간호사를 보조하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씻기기, 용변 보거나 식사할 때 도와주기, 침대 시트 갈기, 기저귀 갈기, 배식하고 정리하기, 식사 후 약 먹었는지 확인하기.
체온 측정, 혈압 측정, 혈당 측정, 수액이 다 들어가면 수액 세트 제거하기, 재고 채워 넣기, 혈액이나 척수액 혹은 소변 같은 검체들 실험실에 가져다 주기, 다른 병동에서 모자란 약이나 식사 받아오기, 쓰레기 버리기. 주말에는 환자가 퇴원, 전실 혹은 전동할 경우 그 환자가 썼던 침대랑 가구 소독까지 해야 합니다. 가끔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면 IV 라인 제거 정도까지 하기는 하는데 그 이상은 간호사의 영역이라 저는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병문안이 철저히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이 부족하면 제가 예약을 받고 방문자 신원 확인도 합니다. 간호사들이 마실 커피 내리기, 식사 전 준비, 식사 후 뒤처리도 중요한 할 일입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길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물론 건너뛰셔도 됩니다.
요건 퇴근길이었고요. 요걸 똑같이 되돌리면 그게 출근길입니다. 7월 20날입니다. 비번인데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혀있던 그러니까 해부학 실습 그날 제가 오전 근무를 나가는 날이라 오늘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해부학 교실로 가는 중입니다. 교수님들하고 조교분들이 다 해부해 놓은 거를 부위별로 질문도 해보고 직접 학생들이 만져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번 학기에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바람에 오늘 너무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오전에 좀 가기 싫은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니까 심지어 뭐 제가 학교에서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2학기 때 실습 가운 엄청 많이 입을 줄 알고 일찍이 빨래도 고이고이 해놨는데 이번 학기 내내 한 번밖에 못 입고 저번 첫 번 해부 실습은 파트당 질문하거나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학생들이 건의를 했는지 이번 턴은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만져볼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시험을 본 지가 며칠 안 돼서 지식이 아직 머리에 생생히 남아있는 상태라 뭘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왔습니다. 이번 실습은 진짜 재밌었어요. 첫 번째 실습하고는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잘 들리고 공부해서 그런가? 아닌데 저번에도 공부하고 왔는데 뭐 어쨌든 잘 들렸어요. 훨씬 더 잘. 대답도 잘하고. 아쉽게도 이번이 끝이라고 해서 이제 진짜 실습 뭐 볼 기회는 아예 없을 것 같고 3학기 때 지금 다음 학기 해부학 세미나가 뭐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태라 되도록이면 열렸으면 좋겠지만 뭐 와 타이밍 장난 아니네요. 갑자기 오는 길에 무슨 총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냅다 집으로 뛰었더니 들어오자마자 비가 퍼붓네. 아이고 내 깻잎. 이런 거에 꺾이는 거 아니야? 잠깐만. 독일의 여름은 특별히 이상고온이 나타난 날이다 이런 날이 아니면 일단 여긴 습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좀 불면 시원해요. 별로 덥지가 않은데 특히 지금 같은 새벽에는 춥습니다. 지금 경량 패딩에 목도리까지 맸는데 또 추워요. 막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한국에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서 여름에 직접적인 비교가 좀 힘들긴 한데 춥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국 여름은 아무리 새벽이라도 지금 겨울이 아닙니다. 영상 보시고 오해하시겠지만 결코 겨울이 아니고 오늘이 7월 23일인가 2일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한여름. 근무를 마치고 동네 가정의에 왔습니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예방주사를 맞으러요. 올해 1월하고 2월에도 한번 맞았었는데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다음 방학 때 간병 실습을 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7월 25일, 황금보다 귀한 휴일입니다. 며칠 전 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가 2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도 할 겸 이번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하네요. 내 집에서 한 식사는 그럼 뭘 위한 거였지? 제발 휴일에는 집에만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처 베트남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볶음밥과 생수를, 저는 쌀국수와 라시를 주문했습니다. 쌀국수 한국에서 먹던 맛하고 똑같아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라시는 처음 마셔봤는데 달달하니 괜찮았습니다. Nee, ich meine irgendwelche Gewürze. Nur Pfeffer, glaube ich. Darf ich mal probieren? Warte. Ich glaube, es ist ein bisschen heiß.
Ja, aber da sind 컵받침에 적힌 문구가 재미있어서 한 장 찍었습니다. 모든 구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취중 시험을 권장하는군요. 저녁 먹고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가자고 하길래 또 그러마고 했습니다. 집 가면 그대로 쓰러져야겠어요. 시내 남서쪽에 있는 클라라 젯킨 파크입니다. immer so heiß ist, weil hier ist einfach kein Schatten und so knallt das. Ah. 강 쪽으로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일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놀이터도 한번 휘저어졌습니다. 평행 때도 타고 22 Jahre zurück. Ich kann das machen. 시소도 탔습니다. Nachdem ich die Grundschule abgeschlossen habe, diese Winden. Ja? 지금 와서 보니 피곤하다고 노래를 부른 것 치고는 너무 잘 놀아서 좀 머쓱하네요. 7월 30일, 오늘 하루는 15병동이 아니라 10번 병동으로 출근합니다. 중환자실 바로 옆에 있는 내과 병동인데 급하게 일손이 부족해서 15병동에 도움을 요청했대요. 간호사분들 정말 친절하고 일도 훨씬 더 흥미롭네요. 훨씬 더 바쁘기는 하지만 정말 일하는 느낌이 들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감사 카드를 쓰고 당근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내일이 15번 병동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만족스러운 병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편의를 많이 봐주신 데다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어리버리 헤매던 저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주신 게 정말 고마웠어요. 굳이 당근 케이크를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근 케이크를 줄여 부르면 당케가 되잖아요. 독일말로 당케는 고맙습니다니까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그렇게 줄여 부르지 않기는 하지만 뭐 알게 뭡니까?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긴 한데 만들기가 아주 쉽고 정말 쌉니다. 독일에서는 얇은 당근이 2kg에 1.5유로 정도 하기 때문에 당근 소비하는 데에는 이 당근 케이크만한 게 없습니다. 7월 31일 출근하는데 보니 기차 외관이 그라피티로 엉망이더라고요. 출입문이 어딘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라피티는 예술이지만 기차엔 하지 마 라는 경고문이 붙었더라고요. 15번 병동에서 하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8월 1일) 2일은 주말이라 쉬고 3일부터는 19번 내과병동에서 근무합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이미 손에 익은 상태라 별로 어려운 건 없었고 오히려 꽤 재미있었어요. 길게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아 정보 파악도 수월했고 질병 양상이 다양해 이것저것 배울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건 근무 교대할 때 말로 하는 인계 내용이 조금씩 들리더라는 거였습니다. 이전 병동에서는 그저 멍하니 손에서 볼펜만 굴리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늦게 온 간호사 선생님한테 제가 알려드리기도 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딱히 일이 없을 때 농땡이 피우는 장소입니다. 비품실인데 창턱에 앉아있으면 아주 뷰가 기가 막힙니다. 서랍 문을 열어놓으면 제가 딱 가려지는 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시원하거든요. 사실 휴게실에 그냥 앉아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데다가 도리어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그냥 앉아서 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건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8월 초순부터 날씨가 엄청 더워졌는데 가끔 환자들 중에 기타 감염 증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가운까지 입고 일을 하려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 깻잎이 소식이 궁금하셨죠? 8월 9일 깻잎이는 이렇게 컸습니다. 베란다 건너편 도로에서 보면 깻잎 때문에 제 집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 사랑을 드립니다. 8월 10일 월요일. 원래는 출근했어야 했는데 제가 사는 건물 전체 수도 계량기 교체가 있다고 해서 근무일을 바꿨습니다.
달리 열쇠를 맡길 사람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실습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다 좋은데 신체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에요. 일이 익숙해지고 독일어도 조금 들리니까 이상하게 더 재미없고 지칩니다. 서너 번 되묻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 쩔쩔매고 마음 졸이던 저는 마침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태도 아니고 심지어 이런 상태도 아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동시에 퇴근하고 싶어요. 그저 시간이나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시간이 빨리 가면 방학이 끝나는 거니까 싫어요. 유일한 위안은 그저 미스변이 보내준 과자뿐. 퇴근해서 첵스 초코 한 사발 말아먹는 게 그렇게 위안이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휴일에 집에만 있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가끔은 동네 구경을 가줍니다. 이번에는 집 건너편 블록을 가볼 거예요. 구텐베르크 직업학교라는데 정확히 뭘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네요. 뒤편으로 돌아가니 알터 요하니스 프리드호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 라입지히에 살던 유명한 사람들이 묻힌 공동묘지래요. 검색해보니 모두 작곡가들이던데 죄송하지만 한 명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지만 옛날에는 여기에 그 바하가 묻혀 있었대요. 찍힌 영상으로 보니 어쩐지 고대 밀림에 숨겨진 비밀의 사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한 공원 느낌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산책도 하고요. 앞쪽에는 그라시 박물관이 있고 그 앞에는 널찍한 마당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 데리고 산책 오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8월 25일) 실습에 정신이 팔려 빌린 교과서들 대여 연장 신청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연체료가 4유로나 나왔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지간히 피곤했나 봅니다. 연체료를 납부하려고 도서관을 갔는데 이 기계에서만 가능하대요. 봤더니 직불카드만 쓸 수 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독일에서 만든 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라 결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 나라는 쓸데없는 데서 애매하게 자동화가 이루어진 거죠? 다행히 15유로까지는 연체료가 쌓여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8월 26일 드디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지난 22일부터 비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오늘은 태풍주의보가 내렸네요. 기차 시간표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라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니까. 이번에도 문구만 살짝 바꾼 감사카드와 당근 케이크를 가져갔습니다. 반응은 15번 병동에서보다 훨씬 좋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듣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무를 끝내고 인사과에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내용을 잘못 기입해놓고 그대로 퇴근했네요. 놀랍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일 처리가 한 방에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건 욕심입니다. 8월 27일 결국 서류 한 장 받으러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네요. 오랫동안 일해줘서 고맙다며 40유로어치 기프트 카드도 주더라고요. 옳다쿠나 책 2권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잤습니다. 내일이 잠만 잤습니다. 일주일 넘게 그냥 잠만 잤어요. 9월 3일 깻잎이 너무 울창해져서 수북히 땄습니다. 참치김밥 해먹을 거예요. 9월 6일 오랜만에 시내에 갔는데 중앙광장에 가건물들이 들어섰더라고요. 설마 크리스마스 시장 준비하는 건가 싶어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다음 주에 있을 와인 축제 준비래요. 실습 끝난 기념으로 햄버거 사 먹으러 버거킹에 왔는데 이거 킹순대라고 읽는 건가요? 9월 11일 2011년 1월에 샀던 제 첫 노트북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작년부터 슬슬 맛이 가는 게 느껴졌지만 한국 관련 사무 업무를 하려면 윈도우 운영체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들고 왔거든요. 이제는 아예 시동 자체가 안 돼서 그냥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거금을 주고 바꾼 SSD 하드디스크를 빼서 외장하드로 쓸 거예요. 마치 장기 이식하는 것 같군요. 다행히 아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2020년 9월 11일까지 지났네요. 하지만 잠깐, 아직 두 번째 방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죠?